이게 현재까지는 제안서를 만들 때, 즉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가장 좋은 툴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에 돌린 것하고 이 디벨 번역기하고 돌린 것하고 한글로 된 문장을 딱 읽어보면 훨씬 더 매끄럽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호 호몽입니다. 제가 챗GPT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LLM 툴들,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동영상 만들기, 노래 만들기 이런 강의를 쭉 했었는데 실무적으로 조금 도움되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금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보다는 업무를 보면서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제안서 만들 때 아주 좋은 툴 하나 하고 번역 쪽에서 좋은 툴 하나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감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마라고 들어보셨나요? 감마. 이게 현재까지는 제안서를 만들 때, 즉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가장 좋은 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발견 못한 어떤 다른 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 현재까지는 감마를 읽을 만한 툴은 없습니다. 이게 무료 버전으로도 쓸 수도 있고 유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코파일럿 이야기를 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파워포인트를 제작하는 것에 이야기했습니다. M365 코파일럿이 처음 나왔던 게 2023년 10월 달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월 달, 5월 달 돼 가지고도 파워포인트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지원해 주기를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최근에 10월 달에 그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AI 리더스 포럼이라는 데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엑셀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만들었고 역시 제안서도 파워포인트도 직접 만들어주는 것을 실습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거기서도 템플릿이 붙어있는, 디자인이 붙어있는 제안서를 만들어줬습니다만 수개월 전부터 서비스한 감마에 비해서는 아직도 품질이 따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입니다. 혹시 MS 관계사라든지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단서를 달겠습니다. 아직도 제 주위에서 특히 이제 강의를 주로 하시는 사람들은 제안서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감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료 버전으로서 파워포인트 10장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용도로서 얼마든지 써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로 만든 그런 제안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챗GPT4 최근에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4 출시 이래가지고 4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자료로 한번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옆에 있는 휴머노이드 그림을 제가 직접 그린 것은 아니고 자동으로 템플릿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료 버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made with 감마라고 오른쪽 하단에 로고가 붙는 거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 지우는 것은 요새 AI로 간단한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 안 되고 이렇게 한번 넘겨볼까요? 한 장 한 장 보는 게 좀 번거로울 것 같고 오늘은 여러 가지 감마라는 것을 안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여러 장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10장 이상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는 10장 만들어진 것을 또 더 붙여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장이지 그 이상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용을 제가 여기서도 보통 제안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이 자체에서도 만들어 하면 만들는데 그게 이제 그만큼 만족도는 덜하겠죠. 그러면 제대로 만들 것 같으면 역시 제일 또 유용한 챗GPT 혹은 클로드에 가가지고 나는 어떤 형태의 제안서를 쓰려고 해. 그래서 몇 장짜리 제안서를 쓰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채워줘 하고 조금 더 이제 상세한 내용을 채워주면 그만큼 품질이 좋은 제안서가 나올 거고 그래서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하면은 딱 나올 거니까 예를 들어가 20장짜리 장표에 대한 어떤
그런 텍스트가 딱 나와 있다면 10장 분량을 이 감마에다가 놓고 10장짜리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줘 이러면은 텍스트도 채워주고 템플릿까지도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해 줍니다. 물론 그 템플릿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도 다 바꿀 수 있고요. 이러니까 제안서든지 아니면 강의 자료든지 만드는 작업들이 그냥 대충 평가해도 한 10분의 1 정도는 전락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개인의 어떤 디자인 역량에 따라서 매일 만들어 본 사람들은 자기만의 템플릿이 있고 포맷이 있어 가지고 만들기 쉽지만은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작업이고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런 작업조차도 쉽게 해준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이 감마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유튜브에서 쓰는 법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할 기회도 있겠지만은 쉽게 감마 사용법 익혀가지고 저는 이거 유튜브 안 봐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엔 딥L이라는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 읽을 때 초창기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람들이 딥풀 이렇게 많이 읽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교수로 있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딥L이라고 읽는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만은 이렇게 깊다는 어떤 딥에다가 대문자로 L자고 쓰지 않습니까? 그때는 L을 별도로 분리해서 딥L 이렇게 읽는다고. 그래서 그 뒤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딥풀이라고 안 하고 딥L이라고 읽더라고요.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 이야기하면서 독일이 잘하는 생성의 인공지능 분야가 있는데 이 그림 그리기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는 거면 번역 쪽에서는 딥L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이게 독일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 프로그램 여러분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네이버에서 만든 파파고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비중이 높은 구글 번역기를 많이 쓰시죠. 근데 이제 전문 번역가들은 이 딥L을 많이 씁니다. 왜? 품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딥L은 일단 텍스트 번역을 구글만큼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구글이 한 130개 정도 해준다면 이것은 그것의 한 3분의 1 정도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신 구글 번역기에 돌린 것하고 이 딥L 번역기하고 돌린 것하고 한글로 된 문장을 딱 읽어보면 훨씬 더 매끄럽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무료 버전 있으니까 언제든지 외국에 있는 논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정보를 가져와서 해보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딥L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인공지능 툴을 사용해 볼 때는 비교를 해보세요. 파파고에서도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넣어보고 여기서 보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개인적으로 나는 구글이 좋아하면 구글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딥L을 추천하는 게 이게 전문 번역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용어집이라는 거 있죠. 이걸 지금은 비활성화됐지만 이걸 활성화시키고 용어집을 넣어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컴퓨터 분야에 있는 번역을 하겠다면 컴퓨터 관련된 용어집을 넣어주고 의학 분야 하겠다면 의학 분야 용어집 하면은 그 분야에 맞는 용어를 써가면서 정확하게 번역하니까 이제 전문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파파고나 구글은 그런 서비스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전문 용어집을 안 넣고더라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논문 번역을 시켜보면은 딥L 번역이 확실히 품질이 좋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요즘 저는 이 딥L 번역을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업무상 논문을 학자도 아니고 논문을 자주 읽을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세상이 되고 나서 논문을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논문 전부를 다 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일부만 요약해서 읽는 이런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딥L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유용하고 이런 것을 또 가져와서 PDF 파일로 가져와서 요약을 하라는 것은 또 챗GPT라든지 클로드에서 잘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쓰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식을 얻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빨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르는 번역 프로그램의 기능을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텍스트 번역만 번역기에서 많이 돌리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런데 디벨도 그렇지만은 기존의 파파고라든지 구글도 텍스트 번역뿐만 아니라 문서 번역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PDF 파일은 다 지원을 하고요. PDF로 되어 있는 문서. 근데 PDF가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져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텍스트로 만들어진 그런 번역기 아니고 그림 안에 그 텍스트도 그림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제가 키인을 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번역을 못 합니다. 근데 텍스트로 키인해 가지고 그것을 PDF로 만들어진 파일은 번역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고 파파고는 한국 프로그램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래 한글을 번역을 해줍니다. 바로 아래 한글 문서를 읽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도 PDF 번역, 그 다음에 그 워드 이런 파일들을 번역을 해줍니다. 안 써보셨죠?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오이고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제일 잘하는 것은 PDF 번역이고요. 디벨도 여기 보시다시피 PDF, 독스, PPT 이런 파일들을 가져와서 번역을 발휘해 주는데 그러면은 일반 텍스트 번역하고 이 번역하고 무슨 차이냐? 이런 PDF 문서 같은 것을 번역했을 때는요. 그 안에 있는 그래프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의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책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번역할 때는 이런 툴들을 이용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는 어떤 책자하고 한글로 되어 있는 책자가 서로 되기 때문에 페이지 분할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래 나는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한 그 페이지의 포맷을 유지하면서 번역해 주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포맷을 유지하는 것은 구글에서도 잘 하니까 뭐 같이 비교해 보면 좋고요. 어떨 때는 뭐 두 가지 같이 돌려서 구글도 그렇고 디벨도 그렇고 다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도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어느 일정량이 넘어가면은 유료로 전환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용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전 디벨을 만나고 또 제가 실수로 연간 결제를 해버려 가지고 내년 중순까지는 이것을 연간 결제로 써야 됩니다만 제가 항상 그 디지털 월세가 무섭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되는 서비스를 받을 때는 조금 20% 정도 비싸더라도 월간 단위로 결정하고 이것은 몇 개월 써보다가 정말 이것은 연간 단위로 결제하고 써야 될 나하고 항상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때 연간 결제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 버전 쓰다가 이거 자주 쓸 것 같은데 한 달만 또 써보고 좀 더 써보겠다. 한 달 더 써보고 거기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한 달 더 또 월간 단위로 결제하고 써보고 그 다음에 연간 결제. 그게 제 경험상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디벨은 저 실수로 연간 결제해가지고 사실은 뭐 논문 번역을 매일매일 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아깝기는 아깝습니다. 매월 내는 그런 비용이. 그렇지만은 뭐 그 덕분에 유용하게 아주 잘 쓰고 요즘은 뭐 구글이라든 파파고 번역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따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깔면은 항상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 디벨 로고가 뜨는데 그 자체에서 그냥 내가 서핑을 하거나 문서 내에서도 번역을 바로바로 해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으니까 뭐 그게 또 번거로우면 그 기능을 꺼버리면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켜놓고 유용하게 또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체험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디벨에서 번역한 그것을 보기 주기 위해서 쓴 장표인데 이것은 원문입니다. 이것은 번역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그래프 표를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번역을 해주는 거죠. 일단 번역체가 아주 깔끔하고 매끄러워요. 기술 번역 같은 게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꼭 경험해 보시기를 원하고 내가 이쪽 관련되는 업무가 많다 싶으면은 뭐 100% 디벨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에서도 뭐 전 세계에 있는 지식 정보들을 언제든지
한글화 시켜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생성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그림 그리기 혹은 노래 만들기, 동영상 만들기, 그 다음에 제안서 만들기, 그 다음에 번역하기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그냥 얇게 설명할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려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다 좀 깊이 있게 학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기회를 봐서 또 그런 강의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시리즈 강의로 이렇게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용호 호몽이었습니다.